네, 안녕하세요. 저 엔비디아 솔루션 아키텍트를 하고 있는 한재근 과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지금 27분이 있네요. 네,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한 30여 분 동안 그 AI 인프라를 위해서 GPU 가속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좀 GPU를 가지고 관리하는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GPU가 새로 나온 GPU 소개해 드리면서 관련된 SDK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나면은 좀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좀 채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관련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딥러닝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계셨을 것 같고요. 다들 들어보신 프레임워크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딥러닝을 인공지능을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저희 엔비디아 GPU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엔비디아도 각 그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모두 벤치마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리뷰를 통해서 개발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카페2라든지 뭐 텐서플로우도 그렇고요. 프레임워크들을 각 코드별로 해서 다 개발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가 그 알렉스 크라인스키가 저희 엔비디아 거의 지포스 가지고 이제 그 딥러닝 인공지능을 써 이미지넷 챌린지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미국 IT 기업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미지넷 챌린지 대회에 뛰어들면서 네트워크가 좀 더 복잡해져가고 깊은 네트워크가 개발이 되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들이 많이 복잡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미지넷에서 우승했던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요.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이건 50레이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밀리언 정도의 파라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90 에포크로 돌리고 나면 연산량이 한 7 엑사플롭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이두에서 그 중국어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가게 되면은 300밀리언 파라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또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글 트랜스레이터만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겠죠. 언어 번역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8,700밀리언 정도의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 정도 되면은 배치 사이즈가 1인데도 불구하고 GPU 메모리를 넘어가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산량도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걸 써봤어도 이제 또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몇 가지 좀 아쉬운 면들이 많거든요. 와이프가 일본어를 잘 해서 일본 생활 좀 많이 해가지고 일본어 번역기 가지고 같이 좀 장난을 쳐봤는데 몇 가지 좀 번역이 좀 잘못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네트워크는 앞으로 더 복잡해져 갈 거고 더욱 깊은 네트워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시장 상황 구글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구글에서 그 모델 딥러닝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추적을 해봐도 사용자들이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이용하시는 분 서비스도 향상이 되어가고 있고 전 세계 슈퍼컴퓨터 그 랭킹을 매기고 있는 탑500 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슈퍼컴퓨터의 컴퓨팅 파워도 지속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엔비디아에서는 사실 매 2년마다 새로운 GPU를 출시를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좀 예외적으로 1년 주기로 해서 제품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게 V100 GPU라고 해서 올 5월에 있었던 GTC에 발표를 했고요. 큰 특징은 쿠다 코어가 증가한 것도 있는데 다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텐서 코어라는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GPU라고 해서 GPU 그 가지고 일반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쿠다라는 것으로 해서 일반적인 과학 연산을 할 수 있게 쿠다라는 툴킷을 개발하고 배포함으로써 시언을 가지고 아니면 포트란을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딥러닝 쪽에서 이제 워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결국 GPU가 잘할 수 있는 게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그 행렬 연산을 더 가속할 수 있는 텐서에 대해서 더 가속할 수 있는 코어를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심은 것이 이 볼탑 그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코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소프트웨어를 스택이 좀 더 고도화되고 그래서 관련된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큰 피처의 차이는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집적도가
볼타 코어 자체가 그 애플 워치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칩입니다. 가운데는 TSMC에서 만들고 양쪽은 뭐 삼성에서 만든 메모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애플 워치만한 크기로 가지고 약 거의 페타플록스 급의 성능을 테라플스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MPS인데 이건 각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 쿠다 그 GPU 코어가 CPU하고 좀 다른 원격지에 있다는 코어다 보니까 멀티 프로세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능에 제약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멀티 프로세서 CPU 코어만큼은 아니어도 좀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발하실 때 좀 더 메모리 관리도 좀 까다로웠는데 그 관련 기능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과 하드웨어까지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상 뭐 P100 GPU 대비 성능은 뭐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주의 깊게 보실 만한 내용은 이제 텐서 코어에 의해서 성능이 증가된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다 코어만 가지고 연산을 해왔던 P100 GPU, 그러니까 파스칼 세대까지의 연산량은 그 연산량이 뭐 텐서 기준으로 10테라 오퍼레이션 정도 되고 인퍼런스 할 경우에는 그 하프 푸시션 가속이 가능해서 21테라 플롭스 정도와 F가 빠졌군요. 어쨌든 연산이 가능한데 V100으로 오면은 텐서 코어의 가속을 이용을 해서 120 테라옵스, 그러니까 텐서 오퍼레이션의 기준으로 해서 테라옵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2배, 6배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 행렬 연산 기준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는 그 뭐 NVLin크가 2배 정도 증가한 게 있는데요. 일단 크게는 이 위에 코어가 바뀌면서 인공지능 관련한 뉴럴 네트워크 관련의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GPU 딥러닝을 하실 때 사실 GPU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티 GPU 또는 한 발 더 나가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멀티 GPU 올 초마다도 멀티 GPU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멀티 GPU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제는 클러스터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클러스터를 하냐. 한 노드도 뭐 이제 부족해서 여러 노드 물어보시고 또 투자해서 여러 사람들 써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페이스북에서 올 6월쯤인가요? 그 빅바신이라고 해서 HBM의 P100 파스칼 P100 GPU 가지고 레지듀얼 50 네트워크를 1시간 안에 트레이닝하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NVLink라는 연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저희 니클이라는 멀티 GPU에서 MPI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연동시켜서 얻은 결과물인데요. 조금 더 저희 그러니까 GPU는 원래 그 멀티로 저희 엔비디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능 중에는 단일 코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코어를 여러 개 이어 붙여 나갔을 때 성능이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하는 것을 또 중요한 기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어가 하나에서 2개 증가하고 다시 4개 되고 8개 될 때 사실 이론상 성능이 그게 증가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연결 그 버스의 대역폭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고 그 로그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 배경에는 NVLink라는 기술이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PCI 익스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GPU 다이렉트한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멀티 GPU로 CPU 호스트 메모리 통과하지 않고 바로 GPU끼리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었고, 근데 이쪽의 기술이 아직도 한참 전부터 PCI 익스프레스 3.0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역폭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NVLink라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자들 채용을 하고 해서 GPU끼리 바로 패스를 열어놓은 것이 NVLink 기술이고요. P100 GPU만 하더라도 각 GPU당 채널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DGX1의 기준으로 저희 8개 GPU가 들어가 있는 서버 기준으로 한 토폴로지인데요. GPU끼리 하나씩 물려 있고 하이퍼큐브 형태로 해서 물려 있는 형태에서 이제 볼타에서는 채널이 2개씩 더 증가하게 돼서 일부 채널에서 링크가 2배씩 대역폭을 2개로 증가시켜서 링 구조로 파라미터를 공유시켜서 8GPU에 대해서 최대한 파라미터 공유해서 만약에 멀티 GPU 학습을 하실 경우 아까 보셨던 구글 트랜스터 같이 한 GPU 학습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약 모델 패러렐리즘 하신다든지 하실 경우에
더욱더 이제 성능을 최대한 끌어다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MPS라는 기술도 볼타에 와서 한층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원래는 GPU를 가지고 멀티 프로세스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타임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세서가 만약에 3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면은 A 프로세스가 GPU를 쓰고 나서 플러시를 하고 다시 B 프로세스가 잡아서 GPU를 쓰고,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 하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세스 3개가 GPU를 쓴다면 성능이 각 프로세스별로 3분의 1의 GPU 성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보다 떨어진 성능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이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 위에 MPS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 더 얹어서 GPU 사용 모드를 전환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GPU 코어를 그러면은 각 프로세서에 요청되는 잡들을 GPU 코어에 채워 넣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파스칼은 이때 16개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 단점이 각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코어가 독점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코어가 또 시간에 따라서 A 프로세스를 할 수 있고 B 프로세스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볼타에 와서는 코어별로 할당을 하게 해서 좀 더 그 GPU 성능을 나눠 가져가실 수 있는 성능들을 좀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세서의 개수가 48개까지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걸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딥러닝 할 때 그러면 여러 사람이 48명까지 붙어서 쓸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보시기에는 메모리가 그 파라미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어려우시고, 인퍼런스 서비스 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피처는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또 파스칼 계속 한 번 더 업데이트 된 다음에 볼타와 좀 더 한 번 더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주요 기능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원래 쿠다 프로그래밍 해보시면은 원래 GPU 메모리가 따로 있고 그 메모리를 따로 관리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인터 주소만 가지고는 이게 CPU 메모리인지 GPU 메모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개발을 하려면은 결국 메모리 어디 관리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하실 때 그 변수 이름에다가 이건 GPU 메모리야라고 써놓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해서 하나의 주소 공간에 GPU 메모리와 CPU 메모리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원래 CPU에선 사실 멀티 프로세서가 있더라도 이런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GPU도 이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유니파이드 메모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 관련 전용 API가 있고요. 관련 사용법이 좀 특화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지금 설명하진 않고 간략하게만 기능을 설명드리면은 버추얼 메모리 있으면은 페이지 폴트가 CPU 단에서 있게 되면은 이건 GPU에 있는 메모리구나 해서 GPU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페이지를 전송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CPU에서 폴트가 발생하면 GPU에 있는 메모리 데이터를 복사를 이제 드라이버 단 통해서 가져오게 하는 거고, 만약 GPU에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CPU에 있는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드라이버가 찾아서 가져오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그 GPU 메모리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CPU에 있든지 GPU에 있든지 고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온디맨드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그만큼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성능을 그런 요소들 좀 줄이실 수 있는 API를 또 제공해서 최대한 그 매뉴얼하게 하는 거에 가까운 사용하실 수 있는 API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텐서 코어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텐서라는 그 딥런 뉴럴 네트워크를 연산할 때 계속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텐서를 가속화한 병렬 처리 머신이 코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병렬 처리 분야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당연한 게 멀티 코어로 CPU로 돌리는 것보다는 좀 저전력에다가 그 클럭 스피드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FPGA와 같은 좀 더 하드웨어 레벨에서 돌리는 게 좀 더 빨랐던 것처럼 GPU도 마찬가지로 저희 쿠다코에서 돌아갔던 것들에서 순차 쿠다코어조차도 사실 병렬로 동작하는 코어이지만 이것도 병렬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또 그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코어를 제공하면은 그만큼 가속화된 성능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적인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는 매트릭스 연산 텐서코어에 특화된 코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API로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는 CUDNN 새로 업데이트된 CUDNN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볼타 출시와 함께 업데이트될 CUDA 9 툴킷이 있는데요. 그 툴킷에 관련 API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이용하시면은 텐서코어 가속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프레임워크 쪽에서는 큰 변화 없이 볼타 가속을 이용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텐서코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 배경은 하프 프레시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프 프레시언 기능을 각 프레임워크별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프 프레시언으로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있으면은 파라미터별로 먼저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 두 데이터를 매트릭스를 가지고 와서 엘리멘트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하는 과정을 병렬로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이 하드웨어 단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은 뭐 16배가 돼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은 원래 쿠다 코어 같은 경우는 병렬적 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웃풋 출력을 내기 위해서 각 엘리멘트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는 과정을 해야만 되거든요. 물론 이걸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위노그라드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쿠다 코어가 아닌 텐서 코어에서는 16개 정도는 그냥 동시에 찍어낼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2배 정도까지, 이 연산에 대해서 12배의 성능을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를 같이 돌리게 만들면은 하나의 뉴런은 만드실 수가,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 하나를 연산을 이제 가속화하실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배 정도에서 지금 저희가 벤치마크한 걸로는 9.3배 정도, 그래서 쿠블라스라고 해서 저희 행렬 연산 전용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약 9.3배 정도, 그래서 파스칼 대비 성능 향상이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레지듀얼 넷 50레이어 가지고 저희 벤치마크를 한 결과로는, 앞에 지금 여기는 K80, M40인데 카드 숫자가 다르니까 이거는 좀 무시하시고 P100 GPU 8장과 V100 8장을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는 대략 좀 반응이 쉽지 않네요. 2.5배 정도가 현재 나와 있는 저희가 측정된 벤치마크 2.5배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뭐 LSTM도 마찬가지로 거의 2.5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P100 GPU 한 장과 V100 한 장씩 비교했을 때 8장 정도가 2.5배 정도의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 엠브링크와 함께 니클 라이브러리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시면은 성능도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V100 GPU에서 7.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만약에 멀티노드로 8배 정도 증가시키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벤치마크를 한 결과, 내부적인 벤치마크인데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니클에 대한 이 멀티노드에 관련된 거는 니클 라이브러리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V100 GPU를 저희가 그 5월달에 V100 GPU 설명을 하면서 학습용만이 아니라 인퍼런스용, 그래서 또 서비스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TensorRT라는 저희 그 라이브러리도 함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다 TensorRT라는 도구에 넣어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넣으면은 GPU 타겟에 맞는 하프 프레시나 인트팔로 압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중복적인 네트워크는 모아서 최대한 G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게 최적화를 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내주게 되고, 이걸 TensorRT를 이용하셔서 서비스를 하시면은 오른쪽과 같은 벤치마크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P100 GPU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반응 시간인데요. 인퍼런스 서비스를 할 때 만약에 음성으로 검색을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 안에 응답이 와야만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미지넷, 레지듀얼넷 50레이어를 기준으로 했는데 7ms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게 TensorRT를 맞추고 나서 이거를 이제 V100 GPU로 바꿔서 돌려보면은 약 3배에 가까운 반응 스루풋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그만큼 투자를 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V100 GPU가 가지고 학습을 할 때와 인퍼런스를 할 때 전력 소비량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습하는 쪽은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GPU 카드가 250W에서 300W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출시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맥스 퍼포먼스는 300W 기준으로
레지듀얼 넷을 만약에 V100 GPU 가지고 할 때 4개 노드 정도면은 하루에 13번 정도의 학습을 90F 걸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피션시를 전력 소비량을 좀 고민을 해서 150W짜리로 맞추게 되면은 7노드 정도 맞추면 18개까지 학습을 할 수 있게 맞출 수 있다고 저희가 뭐 테스트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V100 GPU는 지금 뭐 IBM이랑 뭐 그 타이탄 이후에 미국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서밋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프로젝트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이 슈퍼컴퓨터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예상 성능은 위키에서 찾아보시면은 약 150에서 300페타플롭스를 목표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탑500에서 이제 1위를 얻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다음에는 새로 카드에 맞춰서 제가 라이브러리도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니클 라이브러리는 이번 7월달에 니클 2.0으로 해서 이미 오픈돼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으시는데요. 이에 맞춰서 쿠디엔도 함께 그 볼타 아키텍처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SDK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딥러닝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먼저 앞에 프레임워크들이 원활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GPU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원활히 계속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디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원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쿠디에는 라이브러리는 원활하게 뉴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라이브러리고요. 니클2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니클 라이브러리 자체가 GPU 단위로 MPR 같은 올 컬렉션, 올 썸이나 올 리듀스와 같은 여러 가지 각 GPU들 하나의 노드로 간주해서 파라미터를 하나의 API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GPU가 가진 자원을 봐서 가장 최적의 가장 빠른 노드로 찾아서 링크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ensorRT는 기존의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인퍼런스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GPU는 저희들이 가장 잘 아니까 그 GPU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네트워크를 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성능에선 쿠디엔에는 7을 사용하시면 볼타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요. 7.5배 정도 빨라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3.5배까지 빠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니클2는 원래 니클1 같은 경우에는 그 GPU 노드 하나, 그래서 그 8개 GPU 예를 들면 8개 GPU 안에서만 그 리듀스라는 이런 동작들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니클2에 와서는 8개의 GPU까지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로 딥러닝 학습 환경을 구성하셨을 때 그 8개 GPU 노드가 함께 트레이닝에 동원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쿠디에는 6가 그 파스칼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볼타가 되면 쿠디에는 7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2.5배 정도 향상이 되게 되고 현재 모든 프레임워크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이고요. 조금 전에 이거 인터널 내용이지만 동영상 공개 안 되나요? 지금 카페와 파이토치 텐서플로우랑 티아노만 조금만 잘 어려운 상태고 저희 나머지들은 벤치마크가 돼서 어느 정도 성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CNN 저희가 그 쿠디엔이 사실 그 앞단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었던 것 중에는 사실 아키텍처가 바뀌어가면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카페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그때는 계속 CNN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 이미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선형적인 RNN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LSTM도 관련해서 기능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바뀌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안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저희 GPU가 어쨌든 LSTM 관련된 기능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풀링이라든지 소프트맥스라든지 이런 관련 네트워크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라이브러리로 올라타시는 게 그러면은 좀 더 성능을 최대한 끌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이제 지원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니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계속 설명드린 대로 노드 단위로 GPU를 노드로 취급해서 파라미터를 취급할 수 있는, 자동으로 모으고 다시 뿌릴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5월달인가 6월달에 그 텐서플로우 벤치마크도 역시 니클 라이브러리가 통합이 되면서 나올 수 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니클 라이브러리가 통합이 되지 않고 gRPC로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랬을 때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니클을 그냥 사용하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 텐서플로우가 사실 멀티 GPU 관련해서 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이후에는 텐서플로우도 다른 프레임워크 먹지 않게 니클 라이브 이용해서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클 2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니클 2 같은 경우는 멀티 GPU 8개 있을 때 링버스 구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파라미터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으로 패싱을 하고, 그럼 이 GPU에서는 또 바로 옆으로 패싱을 해서 레이턴시는 요 하나 정도만, GPU 하나만 건너뛰는 정도 시간만 가지고 파라미터를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멀티노드가 될 수 있도록 인피니밴드 통해서 연결되면은 GPU 다이렉트라는 그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멀티노드로까지 파라미터 전송하는 기능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CNTK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한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노드가 하나, 두 개, 그리고 네 개가 됐을 때 이론상 한 배, 두 배, 네 배가 돼야 되는 거에서 거의 근접하게 성능을 쭉 따라가는 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볼타는 아니고 P100 GPU 기준으로 한 테스트 결과이고요. 텐서RT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이제 GPU 아키텍처인 하프 프레시전과 인트팔 또는 뭐 싱글 프레시전도 마찬가지인데 각각 맞춰서 그 GPU의 최적화를 자동으로 해드려서 최대한 성능을 높여서 GPU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GPU가 그 카드 형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테슬라 카드가 있는데 카드 형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베이드 환경에 맞게 제슨이나 뭐 자율주행용인 드라이버 PX 같은 인베이드 환경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각각에 맞게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GitHub 가시면은 뭐 제슨을 이용해서 비디오 인프런싱하는 예제 코드들도 많이 있어서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시면은 쉽게 개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텐서RT를 적용하셨을 때 또 저희는 인퍼런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응 시간을 기준으로 7ms를 기준으로 맞춰서, 즉 데드 타임을 기준으로 맞춰서 스루풋을 얼만큼 올려서 서비스를 얼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적은 카드로 얼만큼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를 보는데요. 그래서 볼타로 카드를 바꾸시면은 P100 GPU를 사실 네, 이 차트는 본사 자료긴 한데 P100 GPU는 사실 저희가 학습용으로 보지 인퍼런스용으로 보진 않아서 사실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기준을 했을 때 성능이 3.5배까지 증가한다라는, 그래서 더 많은 그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볼타 GPU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GPU 새로 나온 GPU 사용했을 때 HPC, 즉 전통적인 CUDA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는 약 1.5배, 왜냐하면 코어가 50%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1.5배 정도의 성능이 향상이 되고 AI 딥러닝 관련해서 학습을 하거나 인퍼런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텐서 코어의 가속을 이용을 해서 3배 정도까지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가상화 쪽은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SMX 타입이라고 해서 보드에 바로 붙여 쓰는 카드 형태도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카드 형태도 다 제공이 되고, 여기는 학습용인데 인퍼런스용까지 카드가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출시 날짜는 9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는 네, 여러 타겟에 맞게 개발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하고 계신 서비스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하시면은 사실 카드가 비싸긴 한데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엔비디아가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 있는 카드다 하면 쿠다가 다 가능하고, 그래서 GPU 가속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엔비디아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GPU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제 저희
새로운 볼타 GPU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잠시만요. 질문을 네, 질문 띄워졌네요. 네. 네, TPU와의 차이점이요. TPU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TPU는 인퍼런스 전용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SIC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자세한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은 인트팔 연산을 기준으로 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P40으로 그 공식 블로그에서 답변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인퍼런스 기준으로 P40 했을 때 GPU는 좀 더 연산을 양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TPU는 인퍼런스 전용 칩이고 저희는 GPU는 학습도 되고 인퍼런스도 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TPU가 클라우드고 타겟으로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좀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에서도 이제 저희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발 툴킷 제공하겠는데 TPU는 모르겠어요. 텐서플로우만 지원할지 어떨지는 저도 좀 궁금한 상태라서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사실 TPU 성능을 안 믿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나올까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능이 저 정도 성능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엠브링크를 사용해서 엠브링크를 사용한 경우는 저희 그 엠브링크 사실 물리적인 그 커넥션입니다. 피지컬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 코드 엠브링크를 이네이블 되어 있는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DGX나 아니면은 IBM 민스키 서버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소스 레벨에서는 사실 크게 엠브링크라고 특정하지 않고 니클 라이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GitHub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거는 GitHub의 그 텐서플로우의 벤치마크 코드 보면은 벤치마크 스크립트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니클 사용하는 코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은 니클에서도 벤치마크 그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거기 스크립트는 아니고 GPU 동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쉘 명령어가 있는데 거기서 엠브링크가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브링크를 위한 특별한 코딩 없이 엠브링크는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이렇게 두 여기까지인가요? 개의 질문입니다. 네. 네. 네, 그럼 수고해주신 한재근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